어머니, 내 엄마. 어머니는 어쩌시고 68년을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돼서 우리의 소원은 돼서 꿈에도 소원은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동해를 금강산 관광유람선 현대 금강호가 동해안에서 북한 땅으로 역사적인 첫 출항을 한다. 다음 날 아침 북한 장진항에 내린 관광객들은 사흘 동안 구룡폭포와 만물상, 해금강 등을 둘러보며 감격에 젖었다. 오늘부터 관광객이 직접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하나의 미래에 오래된 잊지 못할 하루 이거야만 우리의 소원.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1998년 YTN, 2003년 KBS의 보도 잠시 들려드렸어요. 사람이 사람 사는 곳을 오가는 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생김새와 말, 사는 곳도 같은 하나의 민족이니까요. 하지만 꽉 막힌 철조망은 또 담벼락은 20년 가까이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오다 보면 개성, 평양, 블라디보스톡 이런 이정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올여름 휴가는 저길 가보면 어떨까 상상하는데요. 불과 20년 전엔 상상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꽉 막힌 수도권을 떠나 올여름 휴가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시는 분들, 비록 상상의 영역이지만 또 남과 북은 얼어붙어 있지만 이 방송 통해서 금강산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금강산으로 떠나보기로 하고요. 북한에서 온 유튜버 박유성 씨와 넘버원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먼저 북한 아나운서 방송원 조영 씨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결의말 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북녀 남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네, 남남북녀 아니고요. 남앵커 북 아나운서입니다. 같은 듯 다른 말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 오늘도 북한에서 라디오 활동을 하신 주영 씨와 함께합니다. 주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기서 방송원 아나운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무식 중에 툭 튀어나온 말이 좀 달라서 그렇게 뭐랄까 오해가 있었거나 좀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많죠. 북한 말이 좀 억양이 셉니다. 그리고 방송을 할 때는 표준어를 쓰니까 문화어라고 하거든요. 문화어? 네, 네. 문화어를 하니까 몰랐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은 좀 세요. 어떤 모임에 참가해서 어떤 자원봉사 선생님께서 엄청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로 제가 사실은 놀러 왔다가 이 선생님께서 너무 닭달질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 표정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 뭘 실수를 했구나. 원래 무슨 뜻인가요? 열심히 옆에서 퇴근하고 챙겨주고 도와줬다는 그 열심히 감사함. 지도 편달, 그렇죠. 정열적으로 가르쳤다를 닭달질을 했다고 했으니 네. 잘못한 거죠. 집에 가서 써먹어야겠습니다. 저희 딸한테. 아빠가 이렇게 닭달질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 해야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왜 욕을 해? 이럴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조금씩 좁혀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쓰럽다는 표현도 북한에서는 안쓰럽다고 쓰지는 않고요. 안쓰럽다라고 안 해요? 안 슬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안쓰럽다. 네. 많이 쓰진 않는데 안쓰럽다 대신에 안 슬프다라고 쓴다고요? 문장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많이 다쳐서 안 슬프다. 정말 바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드신 거죠? 손절, 그렇죠. 손절되는 거. 빠르십니다. 그 친구의 카카오톡에서 삭제됩니다. 안쓰럽다라는 말, 안 슬프다. 또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군요. 그런데. 그럼요. 많이 쓰지는 않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 앵커 북 아나운서 주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쪽 저 멀리 보면 마치 수묵화처럼 아련하게 보이는 데 있죠. 그쪽이 이제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 봉이 몇 개야?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봉. 1만 2천봉.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저 앞에 가로등 있는 도로 보이죠? 저게 네. 우리가 달려온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에요. 아, 그럼 이제 통일만 되면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금강산 보고 싶다 다시 또 한 번. 맑은 물고비 저 폭포 이루고.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금강산 다시 꼭 한번 가고 싶다라는 노래 가사 여러분 어떠셨나요? 1580년에 쓰인 머리가 좀 아파오네요. 입시 때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금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화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하면서도 뛰는 듯하고 우뚝 서 있으면서도 솟는 듯도 하니 참으로 장관이로다. 네, 금강산 저도 멀리서만 봤는데요. 저기 수묵화 같은 곳 보이시죠? 라고 했던 앞서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자, 정준하 씨, 파비앙 씨랑 같이 금강산을 소개해 주셨던 그분, 저희가 YTN 라디오 이거야 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휴가지 중에도 휴가지 금강산을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작가 공기봉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영상으로 볼 때보다 인물이 훨씬 더 인민배우스럽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남북통일방송이다 보니까 네. 예. 인민배우란 호칭 어떻습니까? 아유, 어색하네요. 어색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훈남으로. 네. 금강산에 별칭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계절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 네. 또 여름에는 복례산, 네. 가을에는 풍악산이었고 겨울에는 개굴산이라 불립니다. 이게 보면 이제 불교나 신선사상과 연관이 네네. 많은데요. 예컨대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 금강산이 영어로 이제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이제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화엄경에 보면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무갈 보살이 네. 한 12,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네. 사는 동해에 금강산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교 아주 흥성했던 그 네. 신라 말기 그러니까 통일 신라 때 네네. 이 지금의 금강산이 이 단무갈 보살이 12,000명과 사는 곳이 그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12,000봉의 그역 이야기도 그렇죠. 좀 연결되네요. 12,000명의 사실은 그 보살 혹은 무리가 12,000봉으로 이제 번역되듯이 이제 불리는 거예요. 실제 12,000봉은 아니고. 네, 그만큼 이제 정말 수려하고 골이 깊고 능선이 날카롭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산인 거죠. 금강경 강해라는 책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금강의 얘기는 불교적인 의미랑 연결되고요. 네. 저는 가을을 뜻하는 풍악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중에서. 단풍 풍자에 이제 바위 앞자를 쓰는 그런 그렇군요. 의미인데요. 저는 음악의 풍악인 줄 알았어요. 오늘 모르는 것도 알아갈 수 있는 이거야 원 열리지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은 이제 개골산이라 불리는데 네네. 모두 개자에 뼈 골자거든요. 네. 모든 바위들이 그냥 뼈 같다. 정말 그게 말 그대로 수묵화의 느낌이 정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와닿습니다. 네. 자, 이거 즉석에서 준비 없이 던지는 질문이라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도 금강산 별칭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꿈강산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꿈에라도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강산이다 해서 금강산하고 좀 어감이 비슷하죠. 꿈강산. 여러분들도 지어서 샵 0945번 YTN 라디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는 오작산이라 이름 짓고 싶은데요. 오작산. 예. 네. 남원에 가면 그 오작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금강산 한때는 이제 관광 사업이 있을 때 네. 남북 관계가 좋아서 관광이 시작된 게 아니라 네. 관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제 유대 관계를 조금씩 높여간 거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통일 혹은 그 전에 평화의 어떤 그 손길을 위해서라도 네. 이곳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작산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야, 역시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가 눈앞에 그려지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한 세계 자연경관 명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1894년에도
왕립지리학회 최초의 여성연이었던 이자벨라 버드 비숍, 영국의 여행 작가입니다. 우리 권기봉 작가님하고 거의 비슷한 분이신데 네. 이분이 또 금강산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직접 한번 낭독해 주신다고요? 네, 일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예.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을 초월한다. 미의 모든 요소로 가득 찬 이 대규모의 협곡은 너무도 황홀해서 사람들을 마비시킬 정도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려다보는 제1회 장관은 1만 2천 봉을 품에 안고 있었다. 확실히 일본에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토록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야, 정말 글로벌 자연경관 인증입니다. BTS 이전에 대한민국엔 금강산이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라는 뭐 많이 인용하고 있죠. 기사들에서도. 여기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번 찾아가기 힘든 세계의 절경을 조사했는데 2008년도에 네. 여기서도 금강산이 꼽혔어요. 네, 그렇죠. 뭐 미국인들이야 사실은 가고 싶으면 갈 수는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못 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에요. 네. 2003년 8월 13일에 금강산을 처음 갔었는데요. 이때는 네. 그 육로 관광이 되기 전에 시범 관광 형태로 이제 육로로 올라갈 때였는데 정말 놀라운 대목은 일단은 금강산 광경도 광경이지만 그 전에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우리 그 남북 간에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방 한계선이 있고 그 북쪽에 군사분계선, 네. 그 위에 북방 한계선이 맞아요. 있는데 MDL이 있고 예. 예. 그걸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막 군인들이 통문을 열고 신분 확인, 차량 밑에 검사하고 막 그랬나요? 네, 그렇긴 했는데 놀랍게도 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4분 그 시간을 재고 계셨군요. 예, 남쪽의 그 통문을 통과해서 군사 분계선까지 가는 네. 시간이 한 2분 걸렸고요. 거기서 이제 북한 군인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이제 신원 확인을 네. 하는 거죠. 예약된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죠. 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끝낸 뒤에 이제 다시 북방 한계선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또 2분. 이 남북 간의 정말 분단의 역사가 정말 길었지만 네. 그걸 뛰어넘는 데는 단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놀랍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슬프기도 슬프네요. 했습니다. 4분 거리에 고여있는 그 슬픔의 깊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남북이움 프로젝트 이거야 원 YTN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듣다 보면 그 4분의 거리 금방 주파할 수 있을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분단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휴가지입니다. 글로벌 인증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지난번에도 북한말 무리수를 뒀다가 조금 비난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금강산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기 방어가 철저하시네요. 네. 이걸 알면 이제 좀 오지명 씨 아닙니까? 네, 고 정주영 회장. 네, 그렇죠. 네. 정말 모른 척하시면 어떡해요? 자, 정주영 회장이 네. 해봤어? 이런 유행어가 유명한데 맞아요. 이분이 사실은 금강산 관광을 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남북 간의 이제 분단의 역사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제 계속 돌을 던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주영 현대 회장이었는데요. 그분이 1989년에 북한 당국과 이제 체결을 합니다. 네. 뭐냐면 금강산 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지금의 북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일의 염원, 뭐 통일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9년이 흐른 1998년에 실제로 무려 500마리의 소와 함께 보통 그렇죠. 이제 통일소라 불렸잖아요. 네네. 충남 서산에 가면 이제 소떼방북. 현대 그 서산 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기르던 500마리의 이제 한우 우리 소와 함께 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에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철학자가 기 소르망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분이죠. 네,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세기 최후의 전위 예술이다. 전위 예술이다. 네. 전위 예술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가장 앞서 있는 예술과도 같은 행위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남북 관계 또 평화 분단에 정말 큰 물꼬를 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북 간 직항로는커녕 뭐 한 2번 3번 갈아타야만 비행기를 네. 평양에 갈 수 있었는데 그걸 걸어서 건너갔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휴가지 얘기를 저희가 네. 지금 열리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사랑한 휴가지 금강산인데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11월이죠. 배를 타고 네. 이제 그때는 육로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배를 타고 갔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감동과 감탄을 하고 돌아오는데 초등학생들이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한다. 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네. 정말 금강산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 저희는 멀찌감치서 봤어요. 망원경으로. 네.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나 봐요. 대단했습니다. 그 장전항 이제 금강산 동쪽에 이제 장전항이라고 하는 천혜의 항구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깊숙하게 들어간 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큰 파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특히나 어린이들이 정말 뭐 겁낼 필요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1998년부터 한 2008년까지 한 10년 동안 무려 19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금강산에 다녀왔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뭐 당일치기도 가능했고요. 뭐 1박 2일에서 여러 박을 하는 여러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정말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때 정말 사람들 놀라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냐. 사실은 조선시대부터도 금강산 일대, 장전항 일대는 엄청나게 대단한 휴양지였습니다. 민요랑 그 국악 가사에도 금강산을 간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여름에는 지금 같은 한 여름에는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주 막 찌는 듯이 덥지 않거든요. 네. 또 겨울에도 정말 대단한 휴양지였던 게 그 백두다간 동쪽은 우리 왜 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온난합니다. 그래서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휴양소가 많았는데 일제 강점기에도 그건 이어지고요. 심지어 해방 이후에도 금강산보다 미침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성 화진포 말씀인데 거기에 가면 지금 김일성 별장이 있거든요. 맞아요. 김일성 별장. 6.25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6.25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는 이승만 대통령 또 이기붕 그 부통령의 별장에 또 들어섭니다. 정말 뭐 사시사철 엄청난 휴양지였던 거죠. 홍기봉 작가에게만 눈에 딱 들었던 아까 말한 4분 말고도 금강산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그 자연도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코스를 제가 등산을 이틀에 걸쳐서 했어요. 하나는 구룡련 코스인데 여기는 정말 모든 게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모든 게 곡선으로 이루어졌다. 네, 마치 그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고 닦은 그 대리석의 느낌이 나는 이 계곡이었고요. 만물상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친 뾰족뾰족한 그 겸재정선의 그 금강 전도에서 표현된 그런 모습이 정말 뭐랄까 거친 어떤 야성미가 느껴지는 산이었거든요. 이 계곡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마주하고 있는 계곡인데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또 그것만 그럼 놀라웠느냐? 사람들도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특히나 북한의 그 교회단, 서커스.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서커스를 공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의 그 박수갈채가 정말 뭐 10분 이상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속초나 동해안 쪽으로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맑은 공기와 앞서 말씀하신 조건도 있지만 온천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강산에도 온천을 $10만 내면 당시에 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이 동네 이름이 온정리라고 불러요. 온정리 맞아요. 그 따뜻한 온자에 이제 우물정자를 써서 온천이 솟아나는 동네라는 거죠. 그 역사도 뭐 조선 세조 때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그냥 단돈 $10 내면은 온천욕 원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통 온천 가면 물을 데워서 제공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원수 그 자체를 오히려 식혀서 제공할 정도로 정말 따끈따끈한 온천수가 정말 좋았고 심지어 이게 겨울만이 아니라 여름에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해가 지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서늘하거든요. 그렇죠. 이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맑으니까. 따뜻한 그 물에 몸을 녹일 때 와 정말 지금 상상만 해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다시 가고 싶을 겁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아직은 막혀 있습니다만 곧 다시 갈 수 있는 날 남북이웃 프로젝트 이거야 원 들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런 좋은 관광지나 자연을 갔을 때 딱 여기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하나가 공기의 냄새와 물이거든요. 금강산은 지금 말로만 들어도 우리 권 작가님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도 합니다.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토요일 아침에는 이거야 원 듣고 있다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해 주실 거죠, 권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약간 가상의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 우리 두 사람은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서 굉장히 혀를 끌끌 차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실감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가상의 어느 날 청취자들을 모시고 금강산을 떠나는 방송국 측 직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응답 이벤트 당첨되신 청취자분들 다 오셨죠? 아, 네. 빨리 오세요. 네. 예. 저기 밖에 손 들어주시네. 어서 오십시오. 자, 버스로 먼저 출발하고요. 육로로 다행히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금방 갈 수 있고요. 자, 고추장 햇반. 그건 좀 내려놓으세요. 거기 입맛 똑같습니다. 북한인데. 자, 이제 군사 분계선 넘어서 차로 가고요. 북한 군인한테 이상한 말은 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권 검사 받으시고. 오래 걸렸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금강산 훈남 기봉 씨가 나오기로 했는데 먼저 답사를 떠나 있었거든요. 이분이 어디 계시나? 이거 현지인 분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외모인데 안 보이네. 저기 있네요. 기봉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청취자분들 청취율 조사 YTN 라디오 듣고 있다 응답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오늘 금강산에 모시고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먹고 모시고 왔습니다. 자, 금강산 어디부터 둘러봐야 됩니까? 한번 가이드 해주세요. 네, 일단 오셨으니까 이 장전항에서 한번 우리 시원하게 해수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물부터 만나보고요. 네, 여기 파도가 없잖아요. 거의 네. 아주 깊숙한 만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한번 너무 더운 여름이니까 한번 산에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운 여름에 왜 산이냐?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100m 올라갈 때마다 자연에서는 1도씩 내려가거든요. 천연 에어컨이네요. 그렇죠. 이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인데 해발 고도가 한 1638m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면 최소한 16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어떠면 정말 추울 건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오늘은 좀 부드러운 코스, 구룡령 코스 한번 가보시죠. 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그림이 다 있고 정말 찐 금강산 사랑 인민배우 수준의 훈남 기봉 씨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 배가 좀 고프시대요. 아니, 왜 다른 나라 외국 가도 일단 입맛부터 좀 다시잖아요. 그럼 식사 한번 먼저 여기서 이제 오셨으니까 식사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낙지볶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낙지볶음이요? 그건 뭐 서울에서도 먹는데? 그렇죠.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다른가요? 네. 네. 보시면 낙지볶음을 시켰는데 엉뚱한 게 나왔죠. 엉뚱하네요. 네, 오징어 볶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선 북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낙지라 부르는 걸 이제 서해 낙지라 불러요. 지금도 들으시면서 거기 낙지볶음. 거기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다양한 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물론 바로 직전에도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한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아마 조만간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갈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더 잘 못 갔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을 훨씬 더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북에서는 남한 방송이나 이런 것들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도 있고.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뒤에 있는 그림이 제가 판문점을 갔을 때인데 그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 정작은 독일 베를린 대학 사람들하고 갔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그냥 판문점 한번 가볼까?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해야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금강산을 가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여행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이 평화의 물꼬도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남북이 좋아서 금강산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금강산을 여행함으로써 좋아진다라는 오늘 여행작가 공기봉님의 얘기였습니다. 옆에 있는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따뜻하죠. 그 온기가 막혀있는 이 금강산 여행길을 녹일 수 있다라는 생각 오늘 듣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진짜 저희 청취자분들 모시고 금강산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안내해 주실 거죠? 네, 제 소원입니다. 네, 여러분 공약 들으셨죠? 그날이 오면 저희가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원 열리지. 오늘 남과 북이 함께 사랑한 휴가지 금강산 편 권기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원 바로 이거야 원.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생활을 제가 많이 상상을 했거든요. 진짜 한국 가면 이렇게 살겠지? 저렇게 살겠지?
북한에서 처음 봤던 건 한국의 만화, 배추도사 무도사라는 만화 시리즈였고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들들 볶고 아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했죠. 드라마와 영화가 재미도 있지만 한국의 사회상이 너무 궁금해서 그때부터 빠져들었던 거죠. 네, 이 목소리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 느껴지셨나요? 목소리가 참 멋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외모도 연상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원, 남과 북의 사람 사는 이야기, 직접 사람을 만나는 코너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유튜버 북미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기도 한데요. 박유성 씨, 이 목소리의 주인공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깃털처럼 가벼운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말씀은 지금 본인이 굉장히 날씬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 이제 북한의 이야기를 이제 한국 사회에 네. 조금 가벼우면서 재밌게 그렇게 좀 전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깃털처럼 가벼운 남자. 저는 무슨 뜻일까 했는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볍게 이야기해봐. 이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북한 학과에서 그 북한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논문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또 깜짝 놀라실 텐데 배우 같으세요, 외모가. 그런데 또 굉장히 고민은 깊고요. 깃털처럼 가벼운 남자라고 하지만 그 이유도 아주 또 진지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튜버로 사는 것도 좀 독특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유튜버가 전업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시고 원래 또 뭐 하셨던 여러 작업들도 있으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북한보다 남한이 좋은 점 3가지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뭘 꼽으시겠어요? 너무너무 많은데 요게 하나가 저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뭔가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요? 수도꼭지 하나에서 찬물이랑 더운 물이 같이 나오는 거. 이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뜨신 물 칼칼 나오는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저희도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부모님들 하셨거든요. 네. 그게 좀 의외로 편안한 점이네요. 이게 이제 생활 환경에서 매일 쓰잖아요. 그렇죠. 매일 접하다 보니까 북에 있을 때랑 지금 한국에 생활할 때 이게 저는 정말 큰 차이점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겨울이나 여름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자, 두 번째 혹시 있나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결혼 문화. 다 그리고 이혼 문화. 이혼 문화. 네. 여기서 뭐가 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혼의 어떤 사회적인 이 시선들이 굉장히 뭐랄까 느슨하다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야죠? 좀 억압이나 강제가 없다. 네, 편하다. 사람들이 그냥 되게 자유롭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한다. 네,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쉽게 나 이혼했어. 나 돌싱이야. 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북한은 그렇진 않나요? 사실 이혼이 되게 힘들어요. 이혼이 어려워요? 이혼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혼율이 북한이 정말 뭐 몇 %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너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지. 그걸 나라에서 안 돼. 살아. 이건 이게 이제 사회주의 양식에 이혼은 이제 안 맞다라고 국가에서 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자부심인데. 이 여권 하나 딱 들고. 여권. 네. 대한민국과 수교한 어디든 어떤 맞습니다. 나라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 자유. 참고로 여권 중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아주 좋은 여권입니다.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번엔 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10년 살고 나 뭐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래도 살다 보면 거긴 그래도 그런 게 좀 좋았어 라는 북한이 좋았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요거를 뭐 북한이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남북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북한의 이런 면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단체 생활이거든요. 단체 생활? 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뭐 청년동맹 뭔가 조직들이 있죠.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들이 이제 40일씩
뭐 50일씩 이렇게 단체 활동들을 나가서 합니다. 독특하네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이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학원에 아이들이 모여 있지만 동질성을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긴 어쨌든 좀 국가 이데올로기 이런 거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어쨌든 모여서 북적북적 네. 그게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가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네.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네. 또 연애도 많이 하고 부모님의 이제 연애도 많이 하고 이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매 조직 생활은 북한이 이제 네. 13살부터 조직 생활이 시작되는데 네네.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단체 활동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대감이 좀 형성이 된다고 그렇죠. 할까요? 아무래도 자주 모이고 공동의 목표로 움직이고 하니까. 그렇죠. 역시 그 이성 관계에 있어서 유성 씨는 인기가 많으셨겠네요. 저는 그 북한에서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네. 북한 말투를 쓰고 네. 저 동무 전화번호 내놓으라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또 두 가지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조금은 네.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북한 사람들에게 직업에 고민이 없습니다. 직업에 고민이 없다. 좀 바꿔 제가 표현해 보면 취업에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어요. 저희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촬영 AD가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실업률 제로 그 얘기군요. 네. 네. 그래서 백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질적인 측면으로 가보면 많이 다르죠. 제가 지금 방송 PD를 안 하고 어디선가 소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석탄을 키우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석탄이요? 네, 그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네. 이 결혼 나이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23? 23이요? 네, 조금만 더 낮게 주시죠. 방송을 아시는 유튜버 박유성 씨입니다. 네, 결혼 문화요? 결혼 문화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결혼식을 몇 번 다녀왔는데 결혼을 느낌이 제가 그냥 느낀 겁니다. 공장에서 약간 찍어내듯이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맞아요. 저도 사실은 제 결혼식 때도 1시 반 타임, 2시 타임 막 찍어냅니다. 막 그냥 정신없이 후루룩 자 식사하셔 갈게요. 끝나세요. 신랑 친구들 자 사진 찍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의 결혼 문화는 아직까지 좀 옛날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2번에 걸쳐서 결혼을 하고요. 이틀을. 2번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작은 상 큰 상에서 신부댁에 가서 작은 상에서 한번 이제 결혼을 하루를 하고 남편이 이제 신랑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올 때 그때 상을 한번 받고 거기에 있는 동네 모든 어르신들 잔치를 해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잔치하고 또 신부를 데려와서 큰 상을 받을 때 그때 또 신랑 집에서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이런 결혼 문화가 저는 약간 그립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표현이 조심스러우셨지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여유롭게 양가집 또 주변 분들과 충분히 축하하고 공감하고 보내줄 사람 또 받을 사람 그런 시간들이 조금 옛날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면은 좀 낫지 않았나 이런 것입니다. 궁금한데 깃털 같은 물음표를 달고 있는 남자. 저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성 씨 오늘 저희가 이거야 원 넘버원 시간에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빼어난 금강산 절경 앞에서 빼어난 말솜씨와 수려한 외모를 지닌 안내원이 노래를 하고 있네요.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안 보이는데요. 웃고 감격스러워하고 조금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되는 동안 시키지 않아도 박수를 치고 있네요. 유튜버 욜로킴스 라이프님이 올린 금강산 관광하던 시절의 안내원 노래였습니다. 전 세계 팝스타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무대와 대단한 공연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무대 위에서 이렇게 관객과 가수로 아니 그냥 친구로 만나면 좋았을 사람들의 이 순간 화려하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다시 올 수 있겠죠? 그땐 저도 노래 한 곡 뽑아야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마 부를 것 같은데요.
고향의 봄 들려드릴게요. 오늘 YTN 라디오 남부기운 프로젝트 이거야 원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를 꿈꾸는 따뜻한 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